여기서 빨리 나가셔야 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내 귀에 속삭였을 때 나는 그의 눈빛에서 공포를 읽었습니다. 진짜 공포를요? 68년을 살면서 수백 명의 학생들. 눈을 들여다본 국어 교사로서 나는 사람의 눈빛을 읽는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본능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막 빠져나온 그곳이 병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나를 구한 그 의사가 사실은 의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것은 평범한 은퇴 교사였던 제가 한 번의 건강검진으로 마주하게 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박인자입니다. 올해 68이고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꼼꼼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학생들 숙제를 검사할 때도 장을 볼 때도 심지어 텔레비전 드라마를 볼 때도 세세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다고요. 그런 제가 요즘 부쩍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건망증이었습니다. 엄마 또 안경 어디 뒀냐고 찾으시네. 딸아이 지은이가 핸드폰 너머로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괜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분명히 여기 탁자 위에 뒀는데 없어졌다니까. 머리에 올려놓으신 거 아니에요? 순간 머리를 만져보니 정말로 안경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쑥스러워 전화를 얼른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서는 뭘 꺼내려고 했는지 까먹곤 했고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고 잊어버려 물이 다 증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장 놀란 건 지난주였습니다. 은행에 가려고 나갔다가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왜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종합건강검진을 받아야겠다고.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미리 검사 받는 게 중요하죠. 지은이가 적극 찬성하며 병원을 추천해줬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 다 거기서 검진 받아요. 새로 생긴 곳인데 시설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대요. 제가 예약 잡아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2주일 후 아침 청명종합건강검진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진 당일 아침은 쾌청했습니다. 새벽부터 금식을 해서 속이 텅 빈 기분이었지만 날씨가 좋아 기분은 괜찮았습니다. 지은이가 알려준 대로 8시 반까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청명종합건강검진센터는 서울 외곽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버스로 40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큰 길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는데 주변에 다른 건물은 별로 없고 이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새 건물답게 깨끗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입구로 들어서자 넓은 로비가 나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제 운동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접수대에 앉은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인자입니다. 오전 8시 반에 예약했는데요. 네, 확인됐습니다. 신분증하고 보험증 주시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어젯밤에 지갑에 신분증을 넣어뒀는데 보험증만 있고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아 이런. 신분증을 집에 두고 온 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보험증만 있어도 되세요? 여직원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덕분에 편해진 것도 사실이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탈의실 있어요. 검진복으로 갈아입으시고 3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여직원이 건네준 검진복을 들고 탈의실로 갔습니다. 탈의실도 깨끗했습니다. 새 건물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묘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보통 종합검진센터면 아침 시간에는 사람들이 붐빌 텐데 이곳은 로비에도 접수대 직원 한 명밖에 없었고 탈의실에도 저 혼자였습니다. 새로 생긴 곳이라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검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연한 녹색 환자복이었는데 생각보다 재질이 좋았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긴 복도 양쪽으로 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 문마다 내시경실, 방사선실, 체열실 같은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인자님?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네, 저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기본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간호사를 따라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다른 환자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른 시간이긴 했지만 검진센터인데 이렇게까지 한산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오늘 환자가 적나 보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금요일이라 그래요. 다들 주말 전에는 잘 안 오시더라고요. 간호사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투가 너무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신장과 체중을 재고 혈압을 쟀습니다.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다음은 체열실로 가시겠습니다. 다시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경 써서 주변을 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문패들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어떤 문은 검사실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 문은 검사실 7이었습니다. 4, 5, 6은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몇몇 문에는 아예 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냥 특별실이라고만 써 있었습니다. 체열실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숙련된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체열할 때 튜브를 몇 개 쓰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검사 항목에 따라 다르죠. 왜요? 아니, 그냥 좀 많이 뽑는 것 같아서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종합검진이라 검사 항목이 많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간호사가 제 피를 담은 튜브를 무려 10개나 챙기는 걸요. 일반 종합검진에서 그렇게 많은 피를 뽑나요? 다음은 내시경 검사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또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복도 저 끝까지 갔습니다. 건물 맨 끝에 있는 큰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준비되면 부를게요. 간호사가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음, 사람들 움직이는 소리, 의료기기 돌아가는 소리,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건물에 저 혼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빠르게 걷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거의 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복도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었는데 가운이 뒤로 펄럭였습니다. 그만큼 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을 봤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긴장을 넘어 초조해 보였습니다. 뭔가를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복도 끝 문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써 있었습니다. 의사가 급한 환자라도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 남자의 표정이 단순히 급한 환자를 보러 가는 의사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복잡한,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박인자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문을 열고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분을 떨쳐내려 애쓰며 내시경실로 들어갔습니다. 내시경실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중앙에 검사 침대가 있었고 주변으로 각종 의료기기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니터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알 수 없는 기계음이 낮게 울렸습니다. 여기 누우세요. 간호사가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수면 내시경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진정제를 투여하겠습니다. 금방 편안해지실 거예요. 간호사가 제 팔에 링거 바늘을 꽂았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오실 때까지 잠시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진정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나른해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 잠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여럿 들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모두 흰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키가 컸고 한 명은 뚱뚱했고 한 명은 마른 체구였습니다. 환자 상태는? 키 큰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안정적입니다. 진정제 투여 완료했습니다. 마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하지. 키 큰 사람이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이상했습니다. 의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려는 의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검체 채취 준비됐나? 뚱뚱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검체? 검체가 뭐죠? 제 의식은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귀는 또렷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계속 들렸습니다. 이번 건 얼마나 받기로 했지? 건당 500. 괜찮네. 오늘 몇 명 더 오나? 3명 더요. 그들이 뭔가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 부딪히는 소리, 기계 작동하는 소리. 저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검진이 아니었습니다. 환자 의식 수준은 거의 진정 상태입니다. 좋아, 시작하자. 키 큰 사람의 손이 제 배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깐.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3사람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저도 간신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역시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급하게 확인하러 온 사람 같았습니다. 뭐야, 자네? 노크는? 키 큰 사람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환자 혈액형이 뭡니까? 새로 온 남자가 물었습니다. AB형인데 그게 왜? 문제가 있습니다. AB형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리스트에 분명히. 리스트가 잘못됐습니다. 이 환자는 진행하면 안 됩니다. 새로 온 남자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거의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3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뭔가 논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스크 때문이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중단하지. 키 큰 사람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실은 어떻게 하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일단 환자 깨워서 내보내. 3사람이 방을 나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화가 난 발걸음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새로 온 남자만 남았습니다.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들리십니까?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에 떨렸습니다. 여긴 진짜 병원이 아닙니다. 검진센터가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지? 병원이 아니라니? 곧 다시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 전에 당신을 깨워드릴게요. 깨어나면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냥 검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 건물을 빠져나가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남자가 링거줄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차가운 물이 얼굴에 끼얹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깨어나셔야 해요. 시야가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살아나가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곳의 진실을. 문이 열렸습니다. 키 큰 남자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환자를 깨우고 있습니다. 검사 취소됐잖습니까? 그래, 알았어. 빨리 처리해. 키 큰 남자가 다시 나갔습니다. 새로 온 남자가 제게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빨리 나가셔야 합니다.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진정제 효과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남자가 뭔가 해독제 같은 걸 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웠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복도로 나가시면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1층까지 내려가세요. 남자가 부축해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겁니다. 이제 빨리 가세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용함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남자의 말대로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몇 초였을 겁니다. 땡.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봤던 간호사였습니다. 저를 체열실로 데려갔던 그 간호사. 어머, 벌써 검사 끝나셨어요? 간호사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끝났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그럼 1층에서 결과 설명 들으시면 돼요. 같이 내려가죠. 간호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제 옆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간호사와 저 단둘이었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시는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여전히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밝음이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처음이시면 다들 그러세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3층, 2층. 근데 검사는 어떻게 끝나신 거예요? 내시경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간호사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냥 끝났다고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혈액형이 맞지 않아서 그런가 보네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혈액형? 간호사가 어떻게 그걸 알지? 1층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자, 도착했어요. 결과 설명실은
저는 간호사의 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 부인. 간호사가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로비로 달렸습니다. 로비에는 아까 봤던 접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부인 어디 가세요? 결과 설명을. 괜찮아요. 나중에 올게요. 저는 대답하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바깥에 햇빛이 보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환자 붙잡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68의 나이가 무색하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저 문만 나가면 됐습니다. 유리문에 손이 닿았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열렸습니다. 바깥의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운 가을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상쾌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로비 안에서 여러 명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저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왜 안 쫓아오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밖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건물 앞 주차장에 차들이 서 있었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환자를 쫓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큰 길로 나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마침 버스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청명 종합건강검진센터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얀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버스 좌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제야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뭐가 일어난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검체 채취, 건당 500, 혈액형 문제, 그리고 그 남자, 저를 구해준 남자. 그는 누구일까요? 왜 저를 구했을까요? 버스는 시내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장 보러 가는 주부들. 모두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외곽에 평범해 보이는 건물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집 냄새가 났습니다. 제 냄새, 제 삶의 냄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은이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병원이 가짜라고? 검진센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증거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느낌과 기억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건망증이 있는 68 노인입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혹시 제가 진정제 때문에 헛것을 본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것은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112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신고하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떤 일이신가요? 병원에서. 아니, 가짜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가짜 병원이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청명 종합건강검진센터에 간 일, 이상한 분위기, 검사실에서 들은 대화, 저를 구해준 남자, 탈출한 과정. 알겠습니다. 주소가 어디였나요?
주소를 말하려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보내준 주소였는데 핸드폰에 저장만 하고 외우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핸드폰에 저장해 뒀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카카오톡을 열어 지은이와의 대화를 찾았습니다. 주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아, 잠깐만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더 이상 신고하지 마세요. 당신 딸 집 주소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05동 803호.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이의 주소였습니다. 정확한 주소였습니다. 부인? 부인 계세요? 112 상담원이 불렀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일은 잊으세요. 당신도 당신 가족도 안전할 겁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보장할 수 없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부인? 아직 계십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주소 찾으셨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네? 착각이요? 네,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약 때문에 좀 헷갈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죄송합니다. 제 착각이었어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무릎을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은이. 제 딸. 제 하나뿐인 딸.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과 딸의 안전 사이에서. 그리고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오래된 형광등이었습니다.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지 몇 달째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은아. 딸을 껴안았습니다. 살아있고 안전하고 여기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보고 싶었어. 갑자기 왜요? 검진은 잘 받았어요? 검진. 그 단어를 듣자 온몸이 굳었습니다. 응, 잘 받았어. 결과는요? 나중에 나온대. 일주일 후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엄마 112에서 전화 왔던데요. 제 번호로. 뭐? 엄마가 신고 전화하셨다가 끊으셨다고. 혹시 무슨 문제 있냐고 확인 전화 온 거예요. 경찰이 확인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신고자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아무것도 아니야. 실수로 눌렀어.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해서 그래. 금식하고 검사 받으니까 힘들더라. 그럼 얼른 뭐 드세요? 제가 미역국 끓여줄게요. 지은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 꺼내는 소리, 물 받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는 소리.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더 이상 신고하지 마세요. 오늘 일은 잊으세요. 잊으라고요? 어떻게 잊습니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잊어야 한다는 것을. 아니, 잊은 척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지은이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며 저는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TV 프로그램 이야기.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들이 재생됐습니다. 검사실 그 남자들, 속삭임, 탈출. 그리고 저를 구해준 그 남자. 눈물을 흘리던 그 남자. 그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를 도와줬다는 게 들통났을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은이는 회사 일이 있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불법 의료 행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무자격자들이 의료기관을 사칭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시술을 하거나 장기 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불법 의료기관들을 단속하고 있지만 교묘하게 위장한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 병원 건물이 나왔습니다. 경찰들이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 강서구의 한 건강검진센터가 실제로는 불법 조직의 아지트였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간 곳도 그런 곳이었을까요? 뉴스를 끄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청명 종합건강검진센터.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홈페이지였습니다. 시설 사진, 의료진 소개, 검진 프로그램 안내, 리뷰도 있었습니다. 친절하고 시설 좋아요. 가격 저렴하고 검사 빨라요. 추천합니다. 모두 좋은 리뷰뿐이었습니다. 의심스러울 만큼 좋은 리뷰들이었습니다. 더 검색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의료기관 허가증. 모든 서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인자 님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확인 전화 드립니다. 오늘 저희 센터에서 검진 받으셨죠? 청명 종합건강검진센터였습니다. 네. 검사 도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중단됐다고 들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셔서 검사 받으시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확실하십니까? 검진은 중요하니까요. 목소리에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네, 다른 병원에서 받을게요. 그러시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오늘 있었던 일 다른 분들께 말씀하시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저희도 평판이 중요해서요.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협박이었습니다. 정중한 말투의 협박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력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검사실이 보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 차가운 금속 소리, 속삭이는 목소리들. 새벽 4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악몽을 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장을 보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잊으려 애썼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뉴스를 유심히 봤습니다. 혹시 청명 종합건강검진센터에 대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계속 확인했습니다. 혹시 다른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검색하고 또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청명 종합건강검진센터의 좋은 리뷰만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루에 서너 개씩 새로운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모두 칭찬뿐이었습니다. 조작된 리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저만 이상한 경험을 한 걸까요? 혹시 제가 진정제 때문에 헛것을 본 걸까요? 건망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아니,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뭘 하려다 말고 멍하니 있는 일이 잦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더 멍한 것 같은데.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나이가 나이니까.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신경과 같은데. 병원. 그 단어만 들어도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엄마 건강검진 결과는 나왔어요? 응? 아, 그거. 아직 안 나왔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과 같은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보통 일주일이면 나오는데. 제가 센터에 전화해 볼까요? 안 돼. 너무 크게 소리쳤습니다. 지은이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엄마?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검진에서 뭔가 나쁜 결과 나온 거예요?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지은이는 의심하는 눈초리로 저를 봤습니다. 제 딸이니까요. 제가 거짓말하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엄마.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이의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가 돌아간 후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뭐가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잊고 사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딸이 위험해집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단지 제 기억과 의심뿐입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112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여러 번 그랬습니다. 전화를 걸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또 그들일까요? 하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박인자님, 저는 김민준입니다. 당신을 도와드렸던 사람입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울역 3번 출구 앞 커피숍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혼자 오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를 구해준 그 남자였습니다. 김민준. 그가 왜 저를 만나려는 걸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만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서울역에 있었습니다. 3번 출구 앞 커피숍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가 많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구석 자리에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준. 저를 구해준 남자. 일주일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테이블로 갔습니다.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가 카운터로 가서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커피가 나왔습니다. 마셔보세요. 따뜻할 거예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짜로 따뜻했습니다. 저를 왜 만나자고 하신 거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섭게 만들려던 건 아닌데. 괜찮아요. 그것보다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은 누구죠? 왜 저를 도와줬죠? 김민준이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그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정확히는 일원인 척했습니다. 잠입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잠입 수사요? 네, 저는 경찰입니다. 광역수사대 소속이에요. 김민준이 호주머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사진과 이름, 소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당연히 의심하시겠죠. 하지만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예요.
저는 신분증을 자세히 봤습니다. 가짜 같지는 않았습니다. 잠입 수사를 하고 있다면 왜 아직 그들을 잡지 않은 거죠?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들은 매우 조직적이에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모든 게 진행되거든요. 그럼 저는요? 제가 증인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연락드린 겁니다. 김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박인자님, 당신은 유일합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를 협박했어요. 제 딸 주소까지 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112에 신고했다가 끊은 것도 알아요. 확인해 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 딸이 위험해질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딸분을 보호하겠습니다. 경찰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진짜로요? 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결정하셔야 해요. 증언하실 건지. 저는 커피잔을 받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증언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수사에 협조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본 것, 들은 것을 진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증언도 하셔야 합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보호할 겁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김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법 장기 매매입니다. 뭐라고요? 환자들을 검진한다는 명목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적합한 사람을 찾으면 장기를 적출합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저도 만약 당신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네, 당신도 피해자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서 나왔잖아요. 왜 놔둔 거죠? 제가 혈액형 문제를 핑계로 중단시켰거든요. AB형은 그들이 찾는 혈액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환자들은? 김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최소 20명 이상. 20명이나요? 네, 그들은 매우 치밀해요. 주로 연고가 적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합니다. 독거노인,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사라져도 찾는 사람이 적은 사람들이요. 그럼 왜 저를 타깃으로 삼은 거죠? 당신은 타깃이 아니었어요. 그냥 운이 나빴던 거죠. 당신 딸이 추천한 병원이었잖아요. 딸이 추천했다고요? 정확히는 당신 딸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저렴하고 좋은 검진센터라고. 그것도 그들의 마케팅이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 못 잡은 거죠? 당신이 잠입해 있으면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들은 수술실을 이동식으로 운영합니다. 주기적으로 장소를 바꿔요. 그리고 모든 기록을 암호화합니다. 환자 명단도 수술 기록도 거래 내역도 전부요. 그럼 당신이 직접 본 것도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하지만 제 증언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잠입 수사관이에요. 법적으로 제 증언은 제한적입니다. 외부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군요. 네, 그게 당신입니다. 저는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존중하겠습니다.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거예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들은 당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전할지 모릅니다. 알아요. 빨리 결정할게요. 김민준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명함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명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혹시 이상한 사람이 따라오거나 이상한 전화가 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서울역의 복잡한 인파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의심일 뿐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제 옆에 섰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가 저를 힐끗 봤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누구 만났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남자를 봤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고 내렸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남았습니다. 오늘 누구 만났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김민준을 만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아, 어떻게 여기? 엄마,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 엄마가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누가 그런 전화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전화 받자마자 그 말만 하고 끊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딸까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숨겨서도 안 됐습니다. 지은아, 앉아. 얘기해 줄게.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청명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있었던 일, 김민준과의 만남, 그들의 협박. 지은이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응.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너를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엄마. 지은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엄마? 경찰에 협조해야 할 것 같아.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겠지.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할게요. 뭐? 엄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해요. 제 딸이었습니다. 강하고 용감한 제 딸. 그날 밤 저는 김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박인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협조하겠습니다. 증언하겠어요. 전화 너머로 김민준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딸도 보호해 주세요. 저만이 아니라 제 딸도요. 물론입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을 찾아야 하지 않나요? 김민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이미 알아요. 하지만 그들의 가족은 있을 거예요. 그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수사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이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그럴까? 네. 엄마는 용감해요. 용감하다고요. 저는 그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김민준이 안전가옥으로 저희를 옮겼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당분간 여기 계셔야 합니다. 얼마나요? 수사가 끝날 때까지요. 길면 몇 주 걸릴 수 있습니다. 지은이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가족 간병이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경찰관 2명이 24시간 저희를 경호했습니다. 젊은 경찰들이었습니다. 진지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습니다. 김민주는 매일 와서 저와 면담했습니다. 그날 들었던 대화를 최대한 자세히 기억해 주세요. 검체 채취. 건당 500. 오늘 몇 명 더 온다. 좋습니다. 더 있나요? 환자 의식 수준. 거의 진정 상태. 모든 것을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억양까지. 목소리는 기억나세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키 큰 사람이 주도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했거든요. 그 사람의 특징은?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그리고 차가웠어요. 감정이 없는 것 같았어요. 김민준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두머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닥터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닥터요? 네, 조직의 리더예요. 실제 의사는 아니지만 의학 지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의료계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잡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도움으로 가능할 겁니다. 면담은 계속됐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며칠 동안.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분명해졌습니다. 제 기억이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뭘 하는 거죠? 단속에 들어갑니다. 당신의 증언을 바탕으로 영장을 받았어요. 언제요? 내일 새벽입니다. 드디어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지은이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옆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4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조심하세요. 걱정 마세요. 곧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새벽 어둠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못 주무세요? 응, 너도? 네. 우리는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잘하고 계세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지은아.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 광역수사대는 청명종합건강검진센터로 향했습니다. 20여 명의 경찰이 세 팀으로 나뉘어 움직였습니다. 김민주는 첫 번째 팀을 이끌었습니다.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일찍이라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준비됐나?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좋아. 시작하자. 경찰들이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1층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있던 접수 직원도 없었습니다. 이상한데? 너무 조용해. 위층으로 올라가자.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3층.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던 건가? 그럴 리 없어. 극비로 진행했는데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비어 있었습니다. 관계자회 출입금지 표지가 있는 문이 보였습니다. 박인자가 말했던 그 문이었습니다. 저 문이다. 저 안에 뭔가 있을 거야. 문을 열었습니다. 긴 복도였습니다. 복도 끝에 또 다른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 움직이는 소리, 뭔가 옮기는 소리. 안에 사람 있어.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창고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의료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술대, 마취기계, 각종 수술 도구들, 그리고 냉동 보관함들. 3명의 남자가 서류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하지만 남자들은 달아났습니다. 비상구 쪽으로 뛰었습니다. 쫓아. 경찰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김민주는 불타는 서류 쪽으로 갔습니다. 소화기를 잡아 불을 껐습니다. 타다만 서류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가 됐지만 몇 장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 명단이었습니다. 이름, 혈액형, 검사 날짜, 그리고 끔찍한 메모들. 적합함, 진행, 부적함, 취소, 검체 채취 완료, 거래 완료. 김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새끼들. 냉동 보관함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의료용 용기들이 가득했습니다. 냉동된 생체 조직들이었습니다. 장기들이었습니다. 이런. 다른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범인들은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봉쇄했으니 멀리 못 갈 겁니다. 여기 봐. 한 경찰이 컴퓨터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환자 데이터베이스가 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이름과 정보들. 이거 백업해. 네. 수색은 계속됐습니다. 건물 전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지하에서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수술 기록, 거래 내역, 돈 세탁 관련 서류들. 그리고 CCTV 녹화 파일들. 이것들도 전부 확보해. 해가 떴습니다. 새벽 수색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상황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재 상황 보고하겠습니다. 수사팀장이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대량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환자 명단, 수술 기록, 거래 내역 등. 이것만으로도 기소는 충분합니다. 범인들은 3명이 도주했습니다. 신원 확인 중입니다. CCTV 분석 결과 그중 1명이 조직의 리더로 보입니다. 닥터 말이군요. 네, 추적 중입니다. 안전가옥에서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민준이 전화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범인들은요? 일부는 도주했지만 곧 잡을 겁니다. 그럼 이제 안전한 건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범인들이 잡힐 때까지는 계속 보호받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안심이 됐습니다. 최소한 증거는 확보됐으니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불법 장기 매매 조직 적발. 피해자 최소 20여 명 추정. 텔레비전 화면에 청명 종합건강검진센터가 나왔습니다. 경찰 차량들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범인들은 합법적인 건강검진센터를 가장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연고가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수사팀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시민의 용기 있는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범죄를 밝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제보자가 누구입니까? 신변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습니다. 범인들은 검거됐습니까? 일부는 검거됐고 나머지는 추적 중입니다.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봤어요? 엄마 얘기해요. 그러게.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범인들은 아직 밖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민준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박인자님,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요? 닥터를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체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당신이 신원을 확인해 줬으면 합니다. 검사실에서 봤던 사람이 맞는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중무장한 경찰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동했습니다. 경찰서 지하에 신원 확인실이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방향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울 너머로 다른 방이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검사실에서 봤던 키 큰 남자.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던 그 사람. 저 사람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저 사람이 지시했어요. 검체 채취 준비됐나라고 물었던 사람이에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거울 너머의 남자는 무표정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 사람,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김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장기 하나에 수천만 원씩 받았어요. 6개월 동안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그걸 위해 사람들을. 네, 그에게 사람들은 그냥 상품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남자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인자님, 검사실로 가시죠. 공식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녹화 진술을 하고 여러 질문에 답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일주일 후 저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익숙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공간인데 다른 의미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어머니가 아프셨다고만 말했습니다. 진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장을 보고 요리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하지만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누가 따라오는지,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놀랐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트라우마가 남았습니다. 김민준이 상담을 권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TSD 증상이 보여요. PTSD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요. 당신이 겪은 일은 트라우마였습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지금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미리 대처하는 게 좋아요. 결국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여성 의사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말하면서 조금씩 정리가 됐습니다. 당신은 용감했어요. 그리고 옳은 일을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됐습니다. 힘들었지만 도움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불법 장기 매매 조직 사건의 피해자가 총 2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28명. 이 중 16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나머지는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16명이나 죽었습니다. 범인들은 현재 구속 기소됐으며 조직의 리더 김태수는 살인 및 장기 매매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을 예정입니다. 김태수. 그가 닥터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시민의 용기 있는 제보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제보자에게 모범 시민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표창이라니. 저는 표창 같은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게 빨리 끝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은이가 함께 왔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본 것 들은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재판장 앞에 김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지난 8월 15일 청명종합건강검진센터를 방문했습니까? 네. 그곳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는 그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검사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 들었던 대화.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검체 채취 준비됐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건당 500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김태수를 가리켰습니다. 저 피고인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그때 진정제를 투여받은 상태였습니까? 네. 의식이 온전했습니까? 흐릿했지만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각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증인은 건망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건망증과 그날의 기억은 별개입니다. 저는 35년간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학생들의 말을 듣고 기억했습니다. 그날 들은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기억 중 하나입니다. 변호인이 더 질문하려 했지만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충분합니다. 다른 증인들도 증언했습니다. 김민준, 다른 피해자 가족들, 의료 전문가들. 증거들이 제시됐습니다. 환자 명단, 수술 기록, 거래 내역, CCTV 영상. 모든 증거가 김태수의 범죄를 가리켰습니다. 최후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김태수가 일어났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처음에는 사람을 돕고 싶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재판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쇼처럼 보였습니다. 재판은 이틀간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태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았다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영웅이라니. 저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영웅이었나 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삶은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경호를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상담은 계속 받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커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커피를 내왔습니다.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감사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감사 인사요? 네. 당신 덕분에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선생님이 저를 구해 주셨잖아요. 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잘 됐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다른 잠입 수사는 어떻게 됐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다른 팀으로 옮겼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나저나. 김민준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메달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범 시민 표창입니다. 시장님께서 수여하셨어요. 아, 이거.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구했어요. 메달을 손에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주는 조금 더 앉아 있다가 떠났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에 지은이가 왔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메달을 보고 물었습니다. 모범 시민 표창이래. 와, 대단하시네요. 그런가? 당연하죠. 우리 엄마 최고예요. 지은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은아. 그날 밤 메달을 거실 선반에 올려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밤을 보내는 사람들. 저도 이제 다시 평범해질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왜 하려고 하세요? 센터장이 물었습니다. 제가 겪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해요. 일주일에 2번 센터에 갔습니다.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위로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졌어요. 당신도 나아질 거예요.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힘이 나요. 천만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이 일은 저에게도 치유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제 상처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건망증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그대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래도 살아가는 거니까요. 어느 봄날 오후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박인자 선생님이시죠?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 기억하세요? 작년에 센터에서 만났었어요. 아, 맞다. 수진 씨. 그녀는 제가 센터에서 만났던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던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셨어요? 네, 덕분에요. 선생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움이 컸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이겨낸 거예요. 수진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을. 저는 68배 평범한 여성입니다. 은퇴한 국어 교사입니다. 건망증이 있고 가끔 불안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하지만 그만큼 도우려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김민중과는 가끔 연락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선생님은요? 바쁘게 지내요.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들어와서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보람 있어요. 당신처럼요. 감사합니다. 지은이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엄마, 예비 신랑 소개해 드릴게요. 응, 언제? 이번 주말에 같이 저녁 먹어요. 주말에 만났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너도 행복해 보여. 당연하죠. 결혼하는데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1년 전 저는 죽음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끔 악몽을 꿉니다. 가끔 불안합니다. 가끔 그날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도 제 일부니까요.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석 달 후 지은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날씨도 좋았습니다. 지은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빛났습니다. 엄마 어때요? 예쁘다. 정말 예쁘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화장 지워져요. 미안해. 그냥 너무 좋아서.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김민준도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죠.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랑이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저는 지은이와 함께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재단에 도착했습니다. 신랑에게 딸을 넘겨줬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어머님.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서약 반지 교환 키스. 아름다웠습니다.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따님 정말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죠? 작년에 많이 아프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괜찮아요. 작년에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최소한의 사람들에게만 말했습니다. 그게 나았습니다. 모두가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신혼부부가 떠났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들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딸이 행복해서 행복했습니다. 제가 살아서 이 순간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작년 적발된 불법 장기 매매 사건 이후 정부는 의료기관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해질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일흔이 됐습니다. 건강은 괜찮았습니다. 가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확인한 병원이었습니다. 건망증은 여전했습니다. 어쩌면 조금 더 심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센터에서의 자원봉사는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코디네이터가 됐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는 일도 했습니다. 저는 박인자입니다. 2년 전부터 이곳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어요. 끔찍한 일을 겪었죠. 하지만 극복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들어주고 공감하고 지지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지은이는 임신했습니다. 곧 할머니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엄마 태명을 뭐로 지을까요? 내가 좋은 걸로 지어. 엄마가 지어주세요. 할머니가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희망이는 어때? 희망이요? 응. 우리에게 희망을 준 아이니까. 좋아요. 희망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지은이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아보세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안녕 희망아. 할머니야.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그냥 감사해서. 뭐가요? 모든 게 살아있는 것. 너를 볼 수 있는 것. 이 아이를 안을 수 있는 것. 지은이도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은아. 너무너무 사랑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손녀를 만났다. 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생명. 그 아이를 보며 생각했다. 2년 전 나는 죽을 뻔했다. 하지만 살았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을 맞이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희망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제 3살이 됐습니다. 말도 잘하고 걷기도 잘했습니다. 할매. 희망이가 저를 보면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우리 희망이.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워졌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매 놀아줘요. 그래 뭐하고 놀까? 그림 그려요.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희망이는 크레파스로 마구 그었습니다. 이게 뭐야? 할매예요. 할머니? 응. 할매. 웃음이 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73입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합니다. 그날의 일은 이제 먼 과거가 됐습니다. 물론 잊지는 않았습니다. 잊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센터에서는 이제 고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가지는 않지만 조언을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 상담사들이 물어옵니다. 일단 들어줘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조언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끔 강연도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청중 앞에 섰습니다. 10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 저는 평범한 은퇴 교사였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달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진센터에서의 일탈출 증언 재판.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바꿨습니다. 더 강하게, 더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변에는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힘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건물들, 사람들, 차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하지만 또 평범한 이야기. 3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한 곳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청명 종합건강검진센터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지은이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가기 힘드실 텐데. 괜찮아. 가봐야 할 것 같아.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 갔던 그 길이었습니다. 건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철거됐습니다. 빈 땅만 남아 있었습니다.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였구나.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응, 여기. 땅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웠습니다. 그저 빈 땅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뭐 생각하세요? 글쎄, 복잡해. 슬프기도 하고 안도되기도 하고. 이해해요. 우리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풀들이 흔들렸습니다. 가자. 네, 엄마.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가면 됐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뭘? 그날 검진 받으러 간 거요. 생각해 봤습니다. 후회. 안 해.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변하지 못했을 거야. 더 강해지지 못했을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니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는 제 영웅이에요. 영웅은 무슨? 나는 그냥 살아남은 사람이야. 그래도 영웅이에요. 저한테는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저야말로요. 엄마가 살아계셔서 감사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예쁘다. 그러게요. 함께 노을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5입니다. 건강은 괜찮습니다. 무릎이 좀 아프고 허리도 가끔 쑤시지만 나이에 비하면 건강한 편입니다. 희망이는 5살이 됐습니다. 유치원에 다닙니다. 할매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뭐 그렸는데? 가족이요. 여기 아빠, 여기 엄마, 여기 나, 그리고 여기 할매. 할머니도 그렸구나. 당연하죠. 할매 있어야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할머니입니다. 그저 평범한 할머니. 그날의 일을 겪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할머니. 그게 좋았습니다. 센터에는 가끔 들립니다. 자문 역할만 합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잘 지냈어? 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프로그램도 잘 진행되고 있어요. 다행이네. 차 한잔 하시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센터 소식, 피해자들 이야기. 요즘은 어떠세요? 좋아. 평화로워. 평화롭다니 좋은 말이네요. 그치? 나이 들면 평화가 제일이야. 웃음이 오갔습니다. 김민중과도 가끔 연락합니다. 그는 이제 경감이 됐습니다. 승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다 당신 덕분이죠.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실력이죠. 하하, 그래도 당신과의 일이 제 경력에 큰 영향을 줬어요. 많이 배웠거든요. 그랬군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손녀 돌보고 책도 읽고. 평화롭게 사시는군요. 네,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평화. 그게 제가 원하던 거였습니다. 5년 전 그 끔찍한 날 이후 제가 가장 원했던 것. 그리고 이제 얻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또 가을이 왔습니다. 계절은 돌고 돕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가 오고 평화로운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또 변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탈출할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증언할 수 있었던 건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건 그 모든 과정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저녁 같이 먹을래요? 그래 좋아. 희망이가 할매 보고 싶대요. 나도 보고 싶어. 그럼 이따 데리고 갈게요. 응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늘 저녁은 가족과 함께입니다. 딸과 손녀와 함께.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합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를 꺼냈습니다.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35년간 가르치며 갈고 닦은 손, 딸을 키우며 만든 음식들.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압니다. 5년 전 저는 이 평범함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살아있음에, 건강함에, 가족이 있음에,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음에. 저녁 준비를 마쳤습니다.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매, 희망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희망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서 와. 밥 다 됐어. 가족이 모였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희망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많이 먹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희망, 그리고 쌈.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밝았습니다. 불빛과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지켜낸 거구나. 이 순간들, 이 행복, 이 평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가자. 감사하며 사랑하며 의미 있게. 희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매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희망아. 작은 손이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미래를 상징하는 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받고 자랐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날의 일을, 용기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그리고 살아가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하지만 그건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지금은 이 순간만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희망이는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엄마도 건강하세요. 응 너도. 그들이 떠났습니다.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하루였어.